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오후장에는 조금은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전장의 낙폭을 꽤나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빠지면서 0.7%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스코 퓨처앱이 5%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도 오랜만에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한다면 이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또 코스닥은 별다른 상승 종목 없이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3% 이상의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요즘에 기관의 수급을 보면 매수 매도가 하루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은 좀처럼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기관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모처럼 큰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퓨처엠, 오늘만 보면 수급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네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죠. 또 그리고 삼성 SDI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장을 주도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패턴들을 보시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을 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외국인의 모처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한국전력,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기관은 한미약품, 한국전력, 유한양행. 일단 순서는 이렇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매도 규모를 보시면 완전히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죠. 나스닥이 0.6%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돌파가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0.4% 낙폭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가 어제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0.7% 낙폭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한때 $500를 찍고 나서 지금 10% 가까이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에 부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1.7%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돌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0.3%.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은 고점에서 밀린 이유가 어제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용이 좋지 않았었고, 고용 둔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밀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주가에 선반영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유발할 때 그건 단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차트에 대입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11월 한 달 동안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과 상승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다시 간다고 해도 지난 7월에 고점을 찍고 4개월 정도 주가가 눌렸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하락폭을 다 만회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일정 부분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할 빌미를 찾을 것이고, 그런 예시 중에 하나로서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그게 한몫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FMCA도 마찬가지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CPI 지수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다면 상식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금리 인하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오히려 CPI 지수가 2.9%던 뭐 3%던 이렇게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실적을 떠올려 보세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락이 나올 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2021년 당시에 상반기였었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었고 그런데도 주가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저는 조정이 조금 더 힘을 실고 있고요. 분명히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간다고 해도 바로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산타랠리가 조금은 빨리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낙관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조금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유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만 무려 4% 급락이 나왔고 배럴당 70달러가 깨졌죠. 자, 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산유국들이 감산한다고 해도 지금의 추세를 보면 결코 유가가 다시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락이 나온 것은 최근에 중국 증시의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유가의 급락이 나왔었고, 자, 이것도 3년간의 차트를 본다면 최근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직전 저점까지 유가가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때가 7월인데 그 당시만큼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CPI에서는 3.0%, 올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달 CPI 발표라든지 다음 달 CPI에서 저는 솔직히 2%대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면 오히려 CPI가 2.9%가 나오던 뭐 그 이하가 나온다고 해도 지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만의 이슈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연말 되면 항상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달랐던 것이 지난달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쩌면 매도 시점을 조금은 늦췄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내용이 올해를 넘어가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항상 연말에 나왔었던 물량들, 제 경험상으로는 12월보다는 11월에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어쩌면 12월에 실망 매물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 국내 시장의 리스크로서 연말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내년 초에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는데 전작보다 무려 2주나 빨리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처음으로 온디바이스를 탑재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고 한마디로 AI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 측에서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는지 애플 본사 바로 옆에서 공개 일정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1월 17일에 공개를 하는 만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의 AI 반도체가 주도권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연초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그 기대감을 굉장히 빠른 시점에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를 탑재한 AI 반도체를 출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주도권의 AI 반도체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내년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만큼 지금도 주도주지만 내년 초에 주도주로서 AI 반도체가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약 10%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MD의 약진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기사를 보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우수하고 MSI 메타에도 공급을 한다는 이와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는 그동안 엔비디아만 참조를 했었다면 이제는 AMD도 참조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예시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마트 하나 있을 때보다 홈플러스라든지
또 코스트코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 더 많게 된다면 팔 수 있는 루트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 뒤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국내 증시도 한 차례 조금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들 조금은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꼭 고려를 해보시면서 항상 신중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